어두운 은행 상담실. 대출 서류를 앞에 둔 며느리와 아들. 그때 문이 벌컥 열리고 72세 박노인이 두툼한 서류철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쓴 돈, 이제 정산 좀 하자. 아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며느리의 손이 떨려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책상 위에 한 장의 종이를 펼쳤습니다. 로또 판매일자 기록, CCTV 캡처, 아들에게 쓴 생활비, 병원비, 결혼자금 집계표. 노인은 왜 이것들을 아들 내외에게 보여주는 걸까요? 도대체 이들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삶의 지혜를 나누는 주마등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딘가에서 저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늦은 오후 박노인의 소박한 주방이었어요. 작은 2인용 식탁 위에 놓인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72살의 박노인은 혼자 밥상을 차리면서 중얼거렸어요. 애들 오면 맛있는 거 해줘야지. 희끗한 머리, 단정한 남색 점퍼 차림의 노인은 늘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가 주름에는 외로움이 묻어 있었어요. 평생 공장에서 성실하게 일했던 그는 정년퇴직 후 소소한 연금으로 겨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가족이 최고라는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었죠. 창밖을 바라보던 노인의 눈빛에 기대감이 스쳤어요. 아들 내외가 오늘 저녁에 온다고 했거든요.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밥을 먹을 생각에 노인의 마음은 벌써 들떠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하나씩 꺼내며 노인은 작은 행복을 느꼈어요. 이런 순간이야말로 그가 살아가는 이유였으니까요. 저녁 6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 박진수와 며느리 김서진이 들어섰습니다. 45살의 박진수는 깔끔한 셔츠 차림이었지만 눈빛에는 늘 초조함이 묻어 있었어요. 41살의 김서진은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뭔가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어딘가 과장된 느낌이 들었어요. 박노인은 그저 반가워서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동안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어요. 노인은 아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회사는 어떤지, 요즘 힘든 일은 없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아들은 대충 대답했고 며느리는 스마트폰을 자꾸 들여다봤어요. 하지만 노인은 그저 가족이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며느리가 갑자기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님, 요즘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요. 대출 이자도 올랐고. 노인의 표정이 순간 굳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 후 거실 소파에 앉은 노인은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로또 용지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매주 작은 희망을 품고 로또를 사곤 했거든요. 당첨될 거라는 기대보다는 그저 소소한 즐거움을 위해서였죠. 진수야, 서진아. 이거 받아라. 노인은 로또 용지를 한 장씩 건넸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대수롭지 않게 받았습니다. 며느리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아들도 그저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감사합니다. 아버지라고 말했죠. 노인은 따뜻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행복해라. 너희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어요. 노인에게 가족의 행복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으니까요. 며느리는 로또 용지를 가방에 넣으면서
남편과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 눈빛에는 뭔가 계산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지만 노인은 보지 못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곧 일어나 다음에 또 올게요라고 말하고 집을 나섰어요. 현관문이 닫히자 노인은 빈 식탁을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인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혼자 있으니 외로워서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전화는 계속 연결음만 울렸습니다. 한참 후에 문자가 왔어요. 바빠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노인은 실망했지만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아들도 바쁠 테니까요.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노인은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도 전화했지만 그녀는 아범이 요즘 회사 일로 정신없어요. 죄송해요라고만 말하고 끊었죠. 노인은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바쁜가 보구나.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도 아들은 바빴지만 이렇게까지 연락이 끊긴 적은 없었거든요.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 아니면 자신이 너무 성가신 존재가 된 걸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노인은 또다시 전화를 걸어봤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연결음만 울렸고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외로움이 밀려왔지만 그는 혼자 저녁을 차려 먹었습니다. 빈 식탁 앞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 노인은 문득 아들이 어렸을 때를 떠올렸어요. 그때는 항상 함께였는데 이제는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노인은 동네 마을회관에 갔어요. 노인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었죠. 그날도 여느 때처럼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할머니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 들었어요? 우리 동네에서 로또 1등이 나왔다더라.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정말요? 누구래요? 몰라요. 비밀이래요. 얼마나 됐대요? 20억이 넘는다던데. 노인은 그 말을 듣고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20억. 엄청난 돈이었어요. 노인은 문득 아들에게 준 로또가 떠올랐습니다. 설마 그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아들이 당첨됐다면 당연히 말했을 테니까요. 노인은 애써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문이 커져갔습니다. 마을회관을 나서면서 노인은 자꾸만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혹시, 정말 혹시 그 로또가 당첨된 건 아닐까? 그렇다면 왜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까? 노인은 발걸음을 재촉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노인은 서랍장을 열었어요. 그곳에는 자신이 산 로또 번호를 적어둔 수첩이 있었습니다. 매번 로또를 살 때마다 노인은 번호를 기록해두곤 했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어요. 지난주 토요일 날짜를 찾았습니다. 거기에 2개의 번호 조합이 적혀 있었어요. 하나는 자신이 갖고 있는 것, 다른 하나는 아들에게 준 것. 노인은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으로 당첨 번호를 검색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입력하기도 힘들었어요. 드디어 당첨 번호가 화면에 떴습니다. 노인은 숨을 죽이고 수첩의 번호와 비교했어요. 첫 번째 번호, 자신이 가진 것,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번호, 아들에게 준 것. 노인의 눈이 커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모두 일치했습니다. 보너스 번호까지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노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든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정말로 아들이 당첨된 거였어요. 그런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걸까요? 노인은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빠르게 연결됐습니다. 노인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진수야, 혹시 그 로또 확인해 봤니?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그거요? 확인 안 해봤는데요. 어차피 안 됐을 거예요. 노인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거짓말.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당첨된 거 아니니? 노인이 다시 물었어요. 이번에는 아들의 목소리가 약간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아니에요. 로또 같은 거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빠르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노인은 전화기를 손에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귓가에서 뚝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의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흐를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깊은 한숨만 나왔죠. 다음 날 아침, 노인은 일찍 집을 나섰어요. 동네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로또를 샀던 그곳, 주씨라는 사장이 운영하는 곳이었죠. 58세의 주씨는 친근한 동네 아저씨였어요. 손님들 얼굴을 잘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장님, 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주씨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르신? 노인은 주저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날, 제가 로또를 샀던 날, CCTV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주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노인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편의점 뒤편의 작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주씨가 컴퓨터 화면을 켰고 CCTV 영상을 찾기 시작했어요. 언제였죠? 지난주 토요일 저녁 5시쯤이었습니다. 화면에 그날의 영상이 나타났어요. 노인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거기에는 자신이 로또를 사고 점원에게 2장을 받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로또를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는 모습까지. 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증거가 생겼어요. 첫 번째 복수의 씨앗이 심어진 것이었습니다. 편의점 사무실에서 노인은 CC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주씨 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 있으세요? 혹시 도둑이라도 맞으셨어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피했거든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이 준 로또로 당첨되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사장님, 이 영상 혹시 복사해 줄 수 있을까요? 주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USB에 영상을 저장해 줬어요. 노인은 그것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무거웠어요. USB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실이 무거웠죠. 편의점을 나서면서 주씨가 말했어요. 그날 어르신이 로또 2장 사셨잖아요. 한 장은 아들분께 드린다고 하셨죠. 노인은 잠시 멈춰서서 주씨를 돌아봤어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날 아들한테 선물로. 주씨는 노인의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노인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편의점을 나섰어요.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어요. 노인의 마음도 그 하늘처럼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노인은 서재로 들어갔어요. 오래된 책장 아래 서랍에는 지난 세월의 기록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에는 아들의 학원비 영수증, 대학 등록금 통장 내역, 결혼자금 출금 기록, 병원비 영수증, 온갖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노인은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 책상 위에 펼쳤어요. 이만큼 내가 너에게 썼구나. 노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숫자들이 눈앞에서 어른거렸습니다. 학원비만 해도 수백만 원, 대학 등록금은 수천만 원, 결혼자금은 5천만 원, 그리고 아들이 사업 실패했을 때 빌려준 돈 3천만 원. 모두 합하면 거의 1억 원에 가까웠어요. 노인은 계산기를 꺼내 하나씩 더해봤습니다. 정확히 9,800만 원. 거의 1억이었어요. 평생 공장에서 일하며 모은 돈의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아들을 위한 거였으니까요. 노인은 서류들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자신은 아들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었지만 아들은 자신에게 단 한 번도 고맙습니다라고 진심으로 말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며칠 후 노인은 은행에 갔어요. 통장 내역을 출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들에게 보냈던 모든 돈의 기록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은행 직원은 친절하게 통장 내역서를 출력해줬어요. 15년치. 노인은 그 두툼한 종이 뭉치를 받아들고 한 구석에 앉았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확인했어요. 이체 박진수 100만 원 학원비, 이체 박진수 250만 원 등록금, 이체 박진수 5천만 원 결혼자금. 노인은 눈물을 참으며 계속 읽어내려갔어요. 매번 이체할 때마다 적어둔 메모들. 아들 행복하게라고 써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때를 떠올렸어요. 돈을 보낼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었죠. 아들이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뿌듯함이 배신감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은행을 나서면서 노인은 통장 내역서를 꼭 쥐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증거가 생긴 거예요. 로또 구매 기록과 함께 아들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보여줄 수 있는 증거. 노인은 발걸음을 옮기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로 대면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노인은 동네를 산책하고 있었어요. 머리를 식히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멀리서 익숙한 차 한 대가 보였습니다. 은색 SUV. 며느리의 차였어요. 노인은 무의식 중에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차는 한 부동산 중개소 앞에 멈춰 있었어요. 노인은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중개소에서 나왔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의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드디어 우리 집이 생기는 거야. 아들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제 걱정 없어. 그들은 차에 타고 떠나갔습니다. 노인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새 집. 그것도 분양받을 만큼 큰 돈이 생긴 거였어요. 로또 당첨금으로. 노인이 준 로또로. 노인은 중개소 유리창에 붙어 있는 전단지를 봤습니다. 신축 아파트 분양 15억 원대 15억. 엄청난 돈이었어요. 그 돈이면 노인은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아들은 자신에게 단 1원도 주지 않았어요. 아니, 당첨됐다는 사실조차 말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노인은 용기를 내서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됐고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수야, 아버지가 준 로또, 혹시 정말 당첨 안 된 거 맞니?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아들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버지, 왜 자꾸 그러세요? 안 됐다니까요. 노인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들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희 요즘 집 알아보더라. 노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들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아, 그건 회사에서 승진해서 보너스 받았어요. 그래서 대출 받아서 집 좀 알아보는 중이에요. 거짓말. 또 거짓말이었어요. 노인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래. 아버지는 괜찮으니까. 너희끼리 잘해라. 노인이 말하자 아들은 아버지, 지금 민감한 얘기는 그만하죠. 저 바빠요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노인은 전화기를 손에 든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노인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입학식 날 노인은 아들의 손을 잡고 학교에 갔었죠. 아빠, 나 공부 열심히 할게요. 아들은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노인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래, 아빠가 뭐든지 해줄게라고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인은 평생을 일했습니다. 공장에서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주말에도 일했죠. 몸이 아파도 참았습니다. 오직 아들을 위해서. 중학교 때는 학원비가 많이 들었어요. 노인은 점심을 굶으면서까지 돈을 모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과외비가 필요했죠. 노인은 퇴근 후 아르바이트까지 했어요. 대학교 때는 등록금이 엄청났습니다. 노인은 적금을 모두 해지하고 아들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결혼할 때 아들은 아버지, 결혼자금 좀 도와주세요라고 했습니다. 노인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5천만 원을 마련했어요. 그때 노인은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면 자신도 행복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그 모든 것이 무색해졌어요.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다음 날 오후 노인은 동네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혼자 커피를 마시면서 생각에 잠겨 있었죠. 그때 옆 테이블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였어요. 노인은 고개를 돌려봤어요. 며느리가 친구 2명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멈췄어요. 며느리의 말이 들렸거든요. 우리 시아버님? 그분은 정말 착하셔. 뭐든 다 해주시려고 하더라고. 근데 요즘은 좀 부담스러워. 자꾸 전화하시고. 친구 하나가 물었어요. 그래도 효도는 하셔야죠.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우리도 바쁘잖아요. 요즘 집 알아보느라 정신없어서 나중에 잘 모실게요. 노인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부담스럽다. 나중에 모시겠다. 그 말들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섰어요. 며느리는 노인을 보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거리를 걸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은 아들 내외에게 그저 부담스러운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온 노인은 서재에 앉았어요. 책상 위에는 지난 며칠간 모아둔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CCTV 영상이 담긴 USB, 통장 내역서, 영수증들, 그리고 로또 번호를 적어둔 수첩.
노인은 그것들을 하나씩 바라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결심해야 했어요. 이대로 참고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밝힐 것인가. 노인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받아야겠다. 진실이든 책임이든. 노인은 서류들을 깔끔하게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투명 파일에 넣고 날짜 순으로 정렬했습니다. 로또 구매 기록, 당첨 번호 확인, CCTV 영상, 통장 내역, 영수증들. 모든 것이 명확했어요. 노인은 파일처를 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렇게 되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과 대립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배신감이 너무 컸으니까요. 노인은 파일처를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달력을 봤습니다. 내일 아들을 만나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진실을 밝혀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인은 마을회관 게시판 앞에 서 있었어요. 거기에는 각종 공지사항이 붙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전단지가 노인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은행 대출 상담 주택 구입 시 저금리 혜택. 노인은 문득 며느리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대출받아서 집 좀 알아보는 중 만약 아들 내외가 대출을 받으려 한다면 그들은 거짓말로 얼룩진 서류를 제출하려 할 거예요. 자신들의 돈인 것처럼 꾸며서. 노인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아들의 통화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최근에 은행 전화번호가 여러 개 보였어요. 노인은 그 중 하나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이쪽은 국민은행인데요.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노인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박진수 씨, 대출 상담 예약하신 분 있나요? 잠시 후 직원이 대답했어요. 네, 오늘 오후 2시에 예약되어 있습니다. 노인은 전화를 끊고 시계를 봤어요. 지금은 오전 10시. 4시간 남았습니다. 노인은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어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대면할 시간이 온 거예요. 은행 로비는 한산했어요. 노인은 구석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에 든 서류철이 무거웠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1시 45분. 곧 아들 내외가 올 거예요. 노인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죠. 그때 은행 문이 열렸어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이제 진짜 우리 집이 생기네. 엄마한테 자랑해야지. 며느리의 목소리였어요. 노인은 고개를 들어 그쪽을 봤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은행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들은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죠. 하지만 그 행복은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이었어요. 노인은 그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렇게 웃을 수 있다니. 양심의 가책도 없이. 아들 내외는 상담 창구로 걸어갔어요. 노인은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며느리가 직원에게 말했어요. 주택담보대출 상담 예약했어요.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정말로 대면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망설였어요. 정말 이렇게 해야 하는 걸까? 아들과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깨질 수도 있는데. 하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평생 이 배신감을 안고 살아야 해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대면하는 게 나았습니다. 노인은 서류철을 꼭 쥐고 상담 창구 쪽으로 걸어갔어요. 아들 내외는 직원과 대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어요. 우리는 이번에 큰 돈이 생겨서요. 계약금은 충분히 준비됐어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아들이 대답했어요.
회사에서 성과급을 많이 받았습니다. 거짓말. 또 거짓말이었어요. 노인은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아들은 노인을 보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 아버지, 여기 왜? 며느리도 당황한 표정으로 노인을 바라봤어요. 노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왔다. 은행 직원은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잠시 자리를 비켜줬어요. 아들은 노인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무슨 짓이세요? 우리 대출 상담 중이잖아요. 노인은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아들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버님, 오늘 좀 바쁜데요. 다음에 집에 놀러 가겠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두툼한 파일이었어요. 노인은 그것을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며느리도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노인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실이다. 그리고 파일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는 로또 구매 영수증이 있었습니다. 날짜와 번호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노인이 직접 산 로또, 그리고 그 로또를 아들에게 준 날짜,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서류를 보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노인은 계속해서 서류를 넘겼어요. 두 번째 페이지에는 CCTV 캡처 사진이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노인이 로또를 사는 모습, 그리고 그것을 봉투에 넣는 모습, 선명한 사진이었어요. 세 번째 페이지에는 당첨 번호와 노인이 기록해둔 번호가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아들은 입을 열지 못했어요. 며느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말했어요. 이 로또는 내가 너희에게 준 거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행 로비가 갑자기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노인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님, 이건 오해예요. 하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해가 아니다. 너희가 당첨된 걸 알고 있다. 그런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니? 아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었거든요. 노인은 다음 페이지를 펼쳤어요. 통장 내역서가 나왔습니다. 15년치 아들에게 보냈던 모든 돈의 기록이었어요. 은행 직원이 다시 자리에 앉아 그 서류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전액 부모님 부담 내역이네요. 직원의 말에 주변 사람들도 고개를 돌려봤어요. 노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학원비, 등록금, 결혼자금, 사업자금. 내가 너에게 쓴 돈이 거의 1억이다. 아들의 손이 떨렸어요. 며느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들은 몰랐어요. 노인이 이렇게까지 기록을 남겨두었다는 것을. 노인은 계속 말했어요. 나는 내가 행복하기를 바랐다. 그래서 내 모든 걸 줬어. 하지만 너는 나에게 단 한 번도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다. 아들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며느리도 눈가가 붉어졌어요. 노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이제 나도 받을 권리가 있지 않겠니?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아버님, 로또는 선물이잖아요. 선물은 주고 나면 돌려받을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노인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물은 고마울 때 받는 거다. 하지만 너희는 내가 준 걸 숨기고 거짓말했다. 그게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는 짓이니? 며느리는 말문이 막혔어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노인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아들은 고개를 들어 노인을 바라봤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욕심이 났어요. 그냥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고 싶었어요. 노인은 아들의 눈물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실망감도 밀려왔습니다. 욕심, 그것 때문에 자신을 배신한 거였어요. 은행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대출 진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꿈꾸던 집이 멀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노인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법률 자문서였습니다. 며칠 전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증여 취소 사유 수증자의 배은망덕 행위. 노인은 그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도 내가 준 것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 너희가 나를 속였으니까. 아들 내외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며느리는 주저앉으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도 의자에 몸을 기댄 채 고개를 떨구었어요. 노인은 그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슬픔, 분노, 실망,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사랑.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은행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류철을 집어들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은행을 나서면서 노인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지만 해야 할 일을 한 거였어요. 이제 아들 내외가 어떤 선택을 할지 그것이 남은 문제였습니다. 그날 저녁 노인은 집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은행에서 돌아온 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아들을 대면한 것, 진실을 밝힌 것, 그것이 옳은 일이었을까? 노인은 자꾸만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후련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소갈이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노인은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도 무릎을 꿇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노인은 그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의 아들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들어와라. 그들은 거실로 들어왔고 노인은 문을 닫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또가 당첨됐을 때 저는 너무 기뻤어요. 평생 이런 기회가 올 줄 몰랐거든요. 며느리도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아버님께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욕심이 났어요. 노인은 그들의 고백을 조용히 들었어요. 아들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도 힘들었어요. 대출 이자가 계속 올랐고 집값도 너무 올랐어요. 친구들은 다 집을 사는데 우리만 뒤처지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아버님께 드려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고 싶었어요. 이기적이었죠. 정말 죄송해요. 노인은 그들의 말을 듣고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배신감은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거짓말한 거니?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며느리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것 좀 보세요. 핸드폰 화면에는 그녀의 SNS 계정이 떠 있었어요. 지난 몇 주간 올렸던 게시물들. 우리 힘으로 드디어 해냈어요. 새 차 샀어요. 분양 계약했어요. 모든 게시물에는 수십 개의 좋아요와 축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이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친구들한테 잘난 척하고 싶었어요. 우리 힘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싶었어요. 하지만 사실은 아버님이 주신 로또였는데 그걸 숨겼어요. 그녀는 게시물들을 하나씩 삭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삭제 버튼을 누르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어요. 노인은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허영, 그것 때문에 나를 배신한 거니?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신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아버지,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노인은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작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노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로또는 그냥 종이 한 장이다. 하지만 사람 사이의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다. 아들과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듣고 있었어요. 노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돈을 가져간 것 때문에 화난 게 아니다. 나를 속인 것, 거짓말한 것, 그게 가장 슬프다.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일어났어요. 그리고 노인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돈으로 계산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며느리도 일어나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님, 저희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우리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제대로 된 가족으로. 노인은 그들을 내려다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관계를 끊어야 할까? 노인의 마음도 갈팡질팡했어요. 노인은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일어나거라. 아들과 며느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노인은 그들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쉬었어요. 나는 너희를 미워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아프다.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은 힘들구나. 며느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저희 기다리겠습니다. 얼마나 걸리든 아버님이 다시 저희를 믿을 수 있을 때까지.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첨금은 너희가 가져라. 나는 원하지 않는다. 아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노인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대신 조건이 있다. 아들과 며느리는 긴장한 표정으로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돈으로 집을 사거라. 하지만 일부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부해라. 그리고 앞으로는 거짓말하지 마라. 아들은 눈을 크게 떴어요. 아버지, 정말 저희에게 주시는 건가요?
노인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너희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항상 그랬다. 하지만 이제는 정직하게 행복했으면 좋겠구나. 며느리가 흐느끼며 노인에게 다가갔어요. 아버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노인은 며느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하지만 당분간은 거리를 두자. 나도 마음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하다.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저희 반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버지께 진심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가거라. 이제 아들과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깊이 절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그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노인은 혼자 남은 거실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조금은 후련했어요. 진실을 말했으니까,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전했으니까. 며칠 후 노인은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어요. 아들의 필체였습니다. 노인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었어요. 거기에는 아들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평생 한 번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말을 이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돈을 주시는 것도, 저를 위해 고생하시는 것도 모두 당연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저는 아버지를 실망시켰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지겠습니다. 제대로 된 아들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버지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노인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들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조금은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노인은 편지를 가슴에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수야, 이제라도 깨달았구나. 그날 저녁 노인은 동네 성당을 찾았어요. 오랜만에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성당은 한산했어요. 노인은 앞쪽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한 걸까요? 아들을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더 엄하게 대해야 할까요?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는데 신부님이 다가왔어요. 무슨 고민이 있으신 것 같네요.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들의 배신, 로또 당첨, 그리고 대면. 모든 것을. 신부님은 조용히 듣더니 말했어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미움을 품고 사는 것보다 용서하고 마음을 비우는 게 더 편안합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신부님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힘드네요. 신부님이 노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천천히 하세요. 마음이 준비될 때, 그때 용서하시면 됩니다. 노인은 성당을 나서며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2달이 지났어요. 노인은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지만 이제는 조금 평온해졌습니다. 아들 내외와는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가끔 문자가 왔지만 짧게만 답장했습니다. 거리를 두는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어느 토요일 아침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노인은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옷차림이 아니라
소박한 복장이었어요. 며느리는 명품 가방 대신 에코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으세요?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와라. 그들은 거실로 들어왔고 노인도 따라 들어갔어요. 소파에 앉아 아들이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노인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거기에는 기부 영수증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 5억 원 기부. 노인의 눈이 커졌어요. 5억. 당첨금의 4분의 1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님, 저희 많이 생각했어요. 그 돈이 정말 우리 것인지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일부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는 게 맞다고. 노인은 기부 영수증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들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집도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작은 곳으로 정했어요. 15억짜리 아파트 대신 8억짜리 작은 집으로요. 며느리가 덧붙였어요. 저희 깨달았어요. 큰 집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는 걸. 가족이, 진심이,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걸. 노인은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들 내외가 변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어요. 노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구나. 너희가 깨달아줘서. 아들은 노인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저희 이제 제대로 시작하고 싶어요. 정직하게, 진심으로.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며느리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아버님, 이것도 보세요. 노인은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요양원 후원 계약서가 있었어요. 매달 100만 원씩 지역 요양원에 후원. 노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아버님, 저희가 아버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어르신들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아버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싶어서. 노인은 서류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들 내외가 정말로 변한 것 같았습니다. 돈에 눈이 멀었던 그들이 이제는 나눔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노인은 서류를 내려놓고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너희가 이렇게까지. 아들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야 진짜 효도가 뭔지 알 것 같아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더라고요. 노인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래, 이제야 알았구나. 며느리가 일어나 주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도시락이었어요. 아버님, 오늘은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아버님이 좋아하실 만한 반찬들로. 노인은 도시락을 받아들고 뚜껑을 열었어요.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나물무침.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이었습니다. 노인은 눈물이 핑 돌았어요. 고맙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뵐게요. 밥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조금씩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천천히. 다시 시작하자. 며느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아버님, 저희 정말 열심히 할게요. 아버님이 다시 저희를 믿을 수 있을 때까지. 노인은 그들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완전히 용서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시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노인은 오랜만에 아들 내외와 함께 식사를 했어요.
며느리가 가져온 도시락을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서먹했지만 예전보다는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식사 중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SNS 계정 삭제했어요. 노인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봤어요. 며느리가 계속 말했어요. 더 이상 남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기로 했어요. 진짜 행복은 다른 사람의 부러움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진심으로 웃을 수 있는 거더라고요. 노인은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덧붙였어요. 아버지, 새 집으로 이사하면 아버지 방도 마련해뒀어요. 언제든지 놀러 오세요. 노인은 눈물이 핑 돌았어요. 고맙다. 정말.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면서 며느리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언제쯤 저희를 완전히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노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너희가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그날이 멀지 않을 것 같구나. 아들 내외가 집을 나서기 전 노인은 그들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어요. 이게 뭐예요, 아버지? 아들이 물었습니다. 열어봐라. 아들이 봉투를 열자 안에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노인의 필체로 쓰인 편지였습니다. 아들은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진수야, 아버지도 미안하다. 너무 화를 냈던 것 같구나. 하지만 아버지도 상처를 받았단다. 이제는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천천히 다시 가족이 되자. 아버지는 너를 사랑한다. 항상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아들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며느리도 옆에서 같이 울었습니다. 노인은 그들을 안아주었어요.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이제 진짜로 다시 시작하자.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과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노인을 꼭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가족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한 달 후 노인은 아들의 새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작지만 아늑한 집이었습니다. 거실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고 주방에서는 며느리가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들이 노인을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아버지, 여기가 아버지 방이에요. 노인은 방을 둘러봤어요. 깨끗하고 따뜻한 방이었습니다. 침대도 있고 작은 책상도 있었어요. 언제든지 놀러 오셔서 쉬세요. 아버지 집처럼 편하게. 노인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들이 정말로 변한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며느리가 정성껏 차린 음식들, 노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김치찌개, 그리고 각종 반찬들. 노인은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맛있겠구나. 식사를 하면서 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 다음 주부터 일주일에 2번씩 찾아뵐게요. 그리고 주말에는 같이 산책도 하고. 며느리도 덧붙였어요. 아버님, 제가 요리 배우고 있어요. 아버님 입맛에 맞는 음식 만들 수 있도록. 노인은 그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몇 달이 더 지났 노인은 이제 아들 내외와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2번, 때로는 3번. 그들은 함께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먹했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세 사람은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단풍이 아름다운 가을이었습니다. 노인은 벤치에 앉아 주변을 바라봤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행복하세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지금이 행복하다. 며느리가 노인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님,
감사해요. 다시 기회를 주셔서 노인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돈은 잃어도 괜찮다. 하지만 사람을 잃는 건 되돌리기 힘들지. 그래서 너희가 다시 돌아와줘서 고맙다. 세 사람은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노인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로또 1등. 그것은 그저 종이 한 장이었어요. 하지만 그 종이 한 장 때문에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신뢰는 돈보다 소중한 것, 그리고 가족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라는 것을. 부모의 마음은 계산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식의 마음도 깨우칠 때가 있어요. 1등 로또는 그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사람 사이의 신뢰는 다시 얻기 어려운 보물이었죠. 하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노력한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재미있게 보셨나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부모가 준 로또로 당첨됐다면 정직하게 말씀드리셨을까요? 아니면 아들 내외처럼 숨기셨을까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박노인의 입장이었다면 자식을 용서하셨을까요? 아니면 관계를 끊으셨을까요? 인생 선배님들의 삶의 지혜를 들려주세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욱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